철공진이라는 말 들어봤죠? 지난주에 그 공진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철공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거죠. 철공진. 이게 금방 와닿지 않잖아요. 공진이면 공진이지, 왜 철공진이냐, 이거죠. 그죠? 네. 우리 그 전기 기기들이 보면 다 뭐로 돼 있어요? 철로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철이에 뭘 감아서 코일을 감아 놓은 거죠. 코일을 감고, 또 기기들이 또 어디하고 대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정전 용량이 있다는 거지. 이것이 일정 어떤 현상에서 딱 공진이 나는 거예요. 두 개, 코일에 감긴 L하고 대지 정전 용량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이때 공진이 나잖아요. 그런 공진을 철공진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철공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파 철공진 있고, 특수 철공진이라는 거 있어요. 특수 철공진. 자, 기본파 철공진 같은 거는 어떤 그 회로가 단선됐다, 이런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수 철공진은 고조파 전압절비에 의해서 이 공진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나냐면은 이 중성점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는 귀접지 회로에 접지를 했다는 거죠. 접지를 뭐로 해요? 계기용 변성기로 접지하죠. 그걸 접지할 때 그 중성점이 불안정한데, 그런 현상, 그런 데서 잘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데가 어디냐면, 3, 4 변압기 보면, 당권 변압기 YY 이쪽에 델타를 쓰는데, 이 델타 권선이 비접지죠. 이 비접지, 지압검출을 써야 되는데, 지압검출은 OCR로 안 되죠. 그죠? 단락만 OCR로 되고, 지락은 이 접지계 전기에서 영상전압을 검출해야 되는데, 이 영상전압을 검출하는 것이 이 GPT라고 있어요. 그라운드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 GPT에 그 영상전압 회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Y결선 됐잖아요. Y결선에 중성점을 접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Y결선에 이 부분을 접지하는 거죠. 접지를 해 놓아야지. 접지하고 이게 어디로 갔어요? 델타 권선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델타 권선으로 가요. TR의 델타 권선으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픈 델타 권선. 여기서 이제 64V 계전기를 여기다 달아요. 여기 달아서 지락 검출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때 나는 공진이, 이런 데서 나는 공진이 특수철 공진이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뭐 공진의 그 건축전비 기술설비 그 책에 보니까 기본파 공진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 요걸 한번 좀 얘기하고 가보자고요. 이게 자주 나는 시험 문제는 아니고, 이런 현상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날 수도 있고, 또 내기가 아마 출제해 주시는 분들이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가 그 책에서 본 거 한번 볼게요. 기본파 철공진에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Y결선 있고, 자, 여기가 전원인데, 회로가 하나가 단선됐죠. 이렇게. 그죠? 이 단선됐다는 거죠. 이게 C고, 여기가 XM이고, XM. 요게 전원이고,
요게 EA 전압, 뭐 이게 EB, EC 전압이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이게 붙어 있어야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단선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선이 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를. 우리 밀만이 정리 배웠죠, 그죠? 요걸 다시 세워보자는 거예요. 세워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C인데 여기는 끊어졌고, 여기 보니까 A는 끊어졌죠. 여기 C고, 여기 C고, 여기 A죠. A는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지고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고, 자, 콘덴서 C가 이렇게 하나로 보면 이렇게, 이런 회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죠? 이렇게. 그럼 요 전압을 구할 수 있죠. 여기가 뭐 요 전압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이 전압을 구할 수 있죠. 네. 그럼 요게 뭐예요? XM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밀만이 정리해서 요 개방단 전압을 요 점이 A, B라고 하면은 요 전압이나 같다는 거지. 왜 요거 칭열되기 때문에 요 전압 구하나 요 전압 구하나 같은 거죠. 그러면 자 VAB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VAB는 뭐예요? XM분의 1 플러스 XM분의 1 이렇게 되죠. 분의 뭐예요? 이게 네. XM분의 2B 플러스 XM분의 2C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다시 쓰면 XM분의 2 요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XM분의 2B는 뭐예요? 이게 A제곱 2A 있을 수 있죠. 플러스 A에 2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XM 없어지네, 이렇게. 그죠? 없어지면 요 위 것만, 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A에 2A는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2A 되죠. 그죠? 이게 이거니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2양을 딱 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전압이 무슨 전압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2에 여기를 그냥 XC로 놓으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이걸 지우고. 그 전류를, 요게 회로를 보면 이쪽으로 전류를 구할 수 있죠. 흐르는 전류는, 예, 요쪽 흐르는 전류를 뭐 IL이라고 한다면, 요게, IL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다시, 등가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 2분의 1. 예. 요거 하나, 저기 XM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죠. XM 보면은, 요거니까,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두 개 병렬, 요거 직렬. 그죠? 그러면은, XM이 어떻게 되죠? XM은
2분의 1 xm 플러스 xm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분의 3 xm 이렇게 되죠. 요거를 다시 쓰면 2분의 3 xm 이렇게 되는 거죠. 등가위로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태분한 정리해서 IA는 2분의 3 XM 플러스 제모 XC. 요 마이너스 C니까 이제 마이너스 C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XC분의 2분의 1 2A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정리하면은 각 항의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자 이거지. 2를 곱하면은 3xm 얼마예요? 2xc 분의 2a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IA가. 만약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보고 싶다면 뭐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요 사이의 전압을 뭐라고 할까요? 요거 A, B라고 하면은 VA, B. 아까 저거 다르게 위해서 다시를 할게요. 다시. 그러면 IA에다가 곱하기 JXC를 해주면 되는 거죠. IA를 구했으니까 3X M-2XC 2A JXC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다시 뭐로 나눌까요? XM으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XM으로 나눠주겠다. 각 항을. 그러면 3 마이너스 뭐예요? XM분의 XC 분의 XM분의 아이고 이쪽을 다시 쓸게. 이쪽에다 이거 다시 나눠주면 3 마이너스 XM분의 XC 2 XM분의 XC 2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압이 이렇게 딱 뜬다는 거죠. 여기에 공진 나면은 이 전압이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공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X. 내가 공진을 회피하고 싶다. 이 상태에 공진 나면은 이 전압이 뜰 거 아니에요. 이 전압이. 그럼 공진을 안 나게 하려면 요게 어떻게 돼?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 부분이. 분모항이 0이 되면 안 돼. 0이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안 되게 하려면. 예. XM, XC가 얼마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야 되는 거예요? 2분의 3인가? 네. 2분의 3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요 문제 제가 처음에 딱 봤더니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특이한 경우라 아마 그냥 혼자 풀기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밀만히 정리해서 이 전압을 구해야 된다. 이 전압을. 요 전압. 요 전압을 구하고, 두 번째, 이 태분한 등가저항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전압, XC에 걸린 전압 구해서 그 값이 분모가 0이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기원파 철공진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그 남시복 그 300제도 나와 있긴 했는데 이게 그냥 해석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이제 그냥 혼자 오시면 이해 절대 안 갈 거다 이거죠. 이제 뭐 물론 뭐 여러 번 연습하셔갖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수 철공지는 그 중성점 불안정 현상이기 때문에 오픈 델타 있잖아요. 오픈 델타. 결국은 이런 삼각의 영상 전압을 여기 V0를 하는데 이 부분에다 저항을 달아요. 저항. 이렇게 이 저항을 CLR이라고 한다고요. CLR. 이 저항을 달아서 여기 전류가 흐르죠. 이 전류가 흘러서 공진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 이거죠. 이게 공진 현상이 나는 것은 피트가 반드시 권선형 피트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 피트에는 그 권선형도 있고 콘덴서형 PT도 있는데 옛날에는 콘덴서형을 많이 썼어요. 뭐 지금도 쓰고는 있지만은 이게 콘덴서형이 분화원리 이용하는 거죠. 5개 철구형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썼고 권선형은 지하에 쓰면서 전부 권선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54 GIS에서도 그 철공진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레지스터 그 저항을 달아놨어요. 피트반에 그 레지스터를 달아놨다는 거지. 근데 값은 정확하게 모르겠네 얼마인지. 다음 올 때 내가 저항값이 얼마인지 좀 알아볼게요. 거의 그 값이 거의 일치할 거예요. 이게 지금이나 옛날 그 설치한 거나 뭐 다를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철공진이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래도 기본파 철공진은 그런 대로 해석이 되는데 특수 철공진은 이 해석이 안 돼요. 고주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좀 몇 번 해봤는데 3, 4 변압기 딱 갑할 때 3차까지 갑이 되잖아요. 변압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러면 거기에 GPT에 의해서 공진 나도 바로 또 투입된다는 거죠. 이 변압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록아웃 계정기를 써요. 우리가 변압기에는 86T라고 하죠. 트랜스포머기 때문에 T를 쓰는 거예요. 발전기는 뭐예요? 또 86G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모터는 B를 쓰고, 이게 다 그런 약자예요. 그래서 1, 2차를 동시에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록아웃 계정기를 써야 돼요. 만약에 변압기에 이런 YY에 델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뉴트럴 나가죠. 여기에 고장이 났어요, 여기에. 고장이 났다는 거지. 고장이 났는데, 여기 1차에 뭐가 달렸어요, 1차에? 1차에도 OCR이 달렸다는 거죠. OCR 있고, 87도 있어요. 87 계전기가. 두 개가 있는데, 전기죠. 2차에도 OCR이 있고, 여기에 SN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떨어진다. 개별로 트립 회로를 사용한다. 요게, 그럼 1차 차단, 프라이머리 OCR이 동작했는데, 요것만 1차 차단이면 딱 끊었어요. 그리고 2차는 안 끊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 이게, 배전솔로 의해서 역값이 딱 루프 운전을 하고 있었다. 다른 뱅크하고. 그거 어떻게 돼? 역으로 이렇게 고장전을 공급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변압기는 동시 트립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1, 2차 차단기, 2차, 1차 차단기를 동시에 투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폐쇄형 계전기라고 하죠. 폐쇄형 계전기. 이렇게 해요. 계전기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접점만 있거든. 이게 A 접점, B 접점. 그래서 딱 그 A 접점이 여자 되면은 싹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다접촉기라 한번 탁 넘어가면은 자동 복귀가 안 되고 수동 복귀해야 돼. 사람이 가서 리셋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왜 자동 복귀하면 또 바로 또 투입할 수 있잖아. 투입이 안 돼. 이게 한번 동작하면은 복귀하기 전까지는 차단기가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전에는 한번 이게 동작했거든요. 변압기 동작했는데 투입이 안 된다. 왜 안 되냐고 가보면은 이렇게 하고 복귀 안 시키고 계속 이거 시그널, 투입 시그널 주는 게 투입이 되느냐 이거죠. 안 되지.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은 원방으로 해서 이것도 자동 복귀할 수 있게끔 해놨을 거야 아마. 이게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전부 지금 뭐예요? 변전소가 무인화하잖아요. 그죠? 무인화하다는 거지. 아마 한전 무인화가 154 변전소는 한 96 내지 7%쯤 될 거예요. 3, 4, 5 빼고 3, 4, 5, 7, 6 빼고는 거의 다 무인화됐다, 변전소가. 그러니까 옛날에 한 몇 명이에요. 한 10명 이상 근무하던 게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거 설비 신뢰도가 높아졌고, 사람을 그만큼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옛날에 하던 일을 다 기계가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레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다 잘려요. 지금 뭐 개인 그 공장 같은 데도 많이 사람이 줄었을 거라고. 거기도 웬만한 건 자동화 할 건 다 했을 거다 이거죠.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필요 없어요. 다 기계가 한다는 거지.